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구형입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이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체포방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를 앞두고 이뤄진 위력 순찰과 무기 노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고 일정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는 내란 사건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 선고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해 폐기한 혐의, 경호처의 비합본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선포문을 만든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남 탓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6개월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말들이 탄핵되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서 소총을 찬 경호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위력 순찰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무 경호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 위협 사격 등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이강전 경호 5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음. 여기에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전 부장은 대통령이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판 내내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작성과 폐기 모두 한덕수 전 총리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강혜구 전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 지났는데 괜찮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서명을 했습니까? 네, 서명하셨습니다. 특검은 내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형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줄줄이 1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결심이고 다음 달 16일에 선고가 나오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직접 마이크를 4번이나 잡으면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재판을 더 하자는 건데요. 달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달 1월 16일에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18일에 구속 만료일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되고 6개월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란 사건보다 더 늦게 재판에 넘어간 이 체포 방해 사건의 결론이 더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예. 16일에 만약에 선고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뤄달라는 걸 받아들여서
더 늦게 선고가 나오면 18일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더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이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마무리가 돼가죠. 네, 이 역시 달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월 9일에 결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사건이 병합이 되어서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결심 당일에 이 선고 날짜가 확정이 되는데요. 사건을 맡은 이 지기현 재판부가 법관 인사 전인 2월쯤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우세합니다. 또 1월 12일이죠. 1월 12일에는 JTBC 등 이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조사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결심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내란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건 한덕수 전 총리죠. 네, 내년 1월 21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만큼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1심이 마무리돼가는 사건도 있지만 이제 시작되는 재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무인기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았다는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 2주 전쯤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예. 또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역시 줄줄이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면 김건희 씨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오죠. 네, 다음 달 28일입니다. 이 역시 달력을 좀 보면요. 1월 28일인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그러니까 이른바 3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역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조사된 윤영호 전 통일교 측 본부장 역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한눈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반면에 얼마나 많은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도 잘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